네, 반갑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뉴욕 증시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느낌이고요. 특히 반도체 쪽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타격감이 더 클 것인지 아니면 관계없이 그냥 가버릴 것인지,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무려 5%나 빠졌어요. 네. 반도체 쪽 관련주들 일제히 다 급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고 우리나라가 그냥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미국이랑 관계없어. 어차피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작용해서 그동안 계속 쉬지 않고 올랐던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것인지, 요거는 또 봐야 됩니다. 지금은 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미국에서는 약간의 좀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고요. 자,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뭐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고용지표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0.03 정도 플러스입니다. 대신에 이제 장 초반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상승 출발했다가 밑으로 훅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훅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마무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이제 하락 출발했다가 쭉 빠져버리죠. 급하게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또 조금 올랐다가 마무리하지만, 이것도 낙폭 자체가 회복을 못 해주는 모습이라서 부담 요소가 좀 있습니다. 기술주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어닝콜 하는 기업들도 역시 있긴 있는데 주가가 지금 또 빠지고 있어요. 로켓랩 이런 거. 네. 안 좋아요. 안 좋고, 지금 이게 정규장에서는 좀 올랐는데, 네, 이 어닝콜만 하면 요즘에 좀 빠지는가요? 실적 발표 어닝콜 하면, 빠지는가 본데, 로켓랩이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 그런 모습이고요. 하여튼 네, 이렇게 좀 별로 안 좋네요. 전체적으로 종목 상황들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장은 네,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이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들인 것 같고, 그 영향을 이제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체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매도 트리거가 되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매도 트리거, 매도의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좀 했다. 주가가 떨어지는 그 형태의 어떤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네. 급 변동성 끝에 혼조로 마감됐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네. 다우지수만 올라갔고 나스닥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매도 트리거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네, 이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좀 해드린 것 같은데, 실적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 요게 일단은 문제가 좀 됐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가 계속 의문을 좀 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출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이 의문을 젠슨왕이 이번에 제대로 해소를 못 해줬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든지 뭐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닝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더 지출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잘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뇌가 좀 외국인처럼 변하나?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자,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글로벌 증시를 들어올렸던 AI 및 반도체 종목들도 투매에 휩쓸렸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매우 좋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개장 직후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내다 던졌고, 장중에 4.79까지 낙폭을 확대한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는 오늘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5.46으로 끝났습니다. 애프터에서는 뭐 살짝 방어가 되는 모습이긴 한데,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알파벳도 1.7% 빠졌고요. 마이크론테크도 3% 넘게 하락하는 모습. 여기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이쪽은.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뭐 그런 정도들 있는 것 같고, 쿠팡은 지금 네, 쿠팡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영업이익 크게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이것도 밑에서 밀리는 모습인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브로드컴도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대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SMC,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인텔이 3% 안팎으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살짝 좀 부담스럽다. 네, 걱정이 조금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나올 수 있겠죠. AI가 떨어지게 되면 금융은 1.29, 네, 올라갔고 산업, 에너지, 부동산도 강세를 보였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간 이제 걱정스러웠었던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은 다음에 다시 오스트리아죠. 네, 빈에서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협상이 그냥 끝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열겠다. 트럼프가 이야기한 뭐 10일 이내, 15일 이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건설적인 또 긍정적인 요소가 오가고 있다. 하지만 네, 협상이 마무리 지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해서 긴장 요소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란이 조금 네, 많이 양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미국한테 야 니네가 뭐 석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 개발권 줄게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잘 풀리면 사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협적인 악재는 이제 대부분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AI 쪽에 대한 어떤 그 매도 포인트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뭐 크게 내려가는 보다는 질서 있는 조정을 또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새롭게 떠오르는, 네, 이슈 중에 하나가 북한이 있어요. 어제 갑자기 뭐 북한이 좀 까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에 반응을 또 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하고는 네, 대화할 요지가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또 해대고 있어서 여기도 또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시장을 좀 이제 지탱해주는 부분들로 인해서 뭐 상법 개정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뭐 이런 것들도 하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서 당분간은 국내 증시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자, 근데 항상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외국 쪽에서 그 기술주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다.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전염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 부분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16조 원에 달하는 투매를 진행하고 있고 동학개미가 지금 그것을 줍줍줍줍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네, 애매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단 말이죠. 자, 외국인의 순매도는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에 20조나 집중이 됐다. 이거 역대급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살짝 뭐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팔고 있는 상황이 좀 불편한 건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꿈에 6,000피를 돌파한 지 하루 만에 6,300까지 치솟았지만 외국인들 투매는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량을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연일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관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계적 매수이기 때문에 개인들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외국인의 순매도는 지수 상승을 이끈 반도체, 자동차주에 집중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근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무려 11조 7,600억을 팔아먹었다. 이 반대로 얘기하면 샀다는 얘기잖아요, 개인들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조 2천억을 팔아먹었다. 현대차는 1조 7천억을 팔아먹었다. 이건 좀 덜 팔았네요. 그죠? 근데 뭐 덩치가 크니까. 현대차가 지금 시총이 100조, 삼성전자가 1200조. 그러니까 10배 차이 나는 거 딱 맞네요. 네, 10배씩, 네. 등치에 맞춰서 이렇게 파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와. 자, 근데 외국인 투매에도 이들 종목 주가는 압도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의 매수가 너무 강하니까 외국인들이 팔고는 있는데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물량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직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계속 많이 팔고는 있어요. 엄청 많이 팔고 있고 역대급이기는 한데 지금 뒤에 대기 중인 물량이 더 무시무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차장고. 네,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이 대차장고가 무지막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공매도를 때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매도가 이렇게 현물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수익 중이기 때문에,
그죠? 삼성전자를 물렸을 리는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수익 중이기 때문에 팔아먹는다. 이건 무조건 수익입니다. 그냥 수익이죠. 좀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수익인데 공매도를 때리게 되면 이거는 주가가 그냥 올라가 버리게 되면 손실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개인들이 다 봤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다 보면은 공매도를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손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수가 들어와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튀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분명히 경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아직 공매도까지 들어가면 안 돼. 갖고 있는 거나 팔어. 이 상황이 됐다가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가 무서운 겁니다. 지금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래서 하락하는 시점에다가 공매도를 퍼붓기 시작하면 이게 손쓸 수 있는 단계를 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네. 계속 올라가 버리면 못 나옵니다. 네. 그냥 쭉쭉쭉쭉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땡겨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사실 개인들의 매수 물량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뭉치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문제는 개인들은 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서 각자의 판단이잖아요. 이렇게 뭉치는 상황이 됐을 때는 확 몰리지만 흩어질 때는 막 균열이 금방 가거든요. 바사삭 해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흔들어 버리기 시작하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균열이 생기면 매수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지금 보셔야 되는 거 이런 ETF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금융투자를 통해서 지금 매수 자금이 잡히고 있는 거니까 요 상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매수가 끊긴다거나 이탈하게 된다. 근데 외국인 매도 지속된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경계를 하셔야지 돼요. 뭐 찬물을 끼얹는다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얘 몰라, 씨 알아서 해, 막 그래도 되긴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는 하자. 네, 알고는 하자. 자, ETF 쪽이 어떤 식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놓쳤으면 ETF 가도 되죠?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반도체 탑 10, 1조 원에 대한 뭉칫돈. 너무 미쳤습니다. 그죠? 네,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ETF만 20%씩 상승하고 그랬죠. 한미반도체도 무려 28%나 올라가고요. 저도 반도체 쪽 종목들 많이 추천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는 저는, 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반도체 쪽은 다 매도를 한 상황이니까 참고들은 하시고요. 네, 삼성전자 주가는 7% 정도 급등했다. 시간에선 더 올랐어요. 네, 시간에선 더 올랐고, 네,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얘네 둘이서 지금 시장을 저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실제로는 어제 19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상황으로 본다면 지수가 한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밀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끌고 올라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땡겨버리니까 지수가 오히려 플러스 3.7%나 상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네, 너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뭐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도 좋지만 너무 심하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거의 미쳐 있죠. 여기에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안 팝니다. 팔겠다는 생각하지 않고요. 더 사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위험이 시작되는 건데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네, 어디까지 갈 것인지, 뭐 증권사가 계속적으로 이런 걸 할 것이다, 뭐 레버리지 걸 것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ETF, 이 1인 1 ETF 뭐 이런 거, ETF가 뭐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상품이 나오고 활성화되고 이제 자금을 쭉쭉 빨아당기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네, 완전히 뭐 고맙습니다가 되는 거고, 개인들은 여기다 집어넣고 네, 금융투자 쪽 돈은 계속적으로 종목에 들어가고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 참 좋은데 너무 네,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너무 빠르게 올랐으니까 변동성 커질 수 있다. 조심하자. 근데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킥킥킥킥. 네, 웃기지 마라. 너나 잘해라. 뭐 이것은 사라는 의미? 막 이런 식으로 댓글들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일단은 그렇게 몰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빠지든가 말든가, 네, 모르겠고 일단은 가자. 네, 이렇게 뭉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점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저의 관점을 봐서는 이거는 뭐 분석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서 저는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 네, 이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연기금 쪽에서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중치가 넘어섰잖아요.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은 비중을 지키기 위해서 매도를 쳐야 되는데 요즘에 매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매도가 나올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를 이제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비중이 넘어갔지만 지금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놔둬보자. 그 다음에 팔아먹을 때 되면 팔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뭐라고 했느냐. AI 주식이 급등하고 국내 증시가 저평가가 해소되는 시기에서 수익률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야, 국민연금이 그렇게 보면은 맨날 욕할 게 아니라 그래도 잘하긴 잘한다, 그죠? 해외 쪽 가가지고 돈 잘 벌고 있다가 국내 쪽 아니지. 국내 쪽에 이 비중이 지금 올라가니까 딸려 올라간 거긴 한데 더 많이 올렸어야지. 그죠? 그러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자, 아무튼 그래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이요. 약 70조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가지고도 70조 원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주식 가치가 늘어나게 되면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연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래보자. 그래서 2090년까지로 늦춰질 것이다. 고갈 시기가요. 2090년이면 일단은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럼 일단 저는 없네요. 일단 저는 없으니까.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은 좀 나이가, 얘가 2010년생이거든요. 그럼 80이잖아요. 모르겠다. 국민연금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매도도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구만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들 하시면 되겠고, 어쨌건 미국 증시가 약간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국내 증시도 약간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갑작스러운 상승,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은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때는 좀 조심들 하시고, 뭐 여러분들 투자를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기회를 뺏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조심조심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잔소리죠.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것이 뭐 저는 계속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 왔었던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들 하시고요. 오늘은 그래도 2월 말이고 주말이니까 2월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으로 잘 또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불금 보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 하도록 하자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